아니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이 양반 되게 미남 아닙니까? 그래서 진단명이 뭐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드라마 나오는 사람 뭐 다 잘생겼죠. 아니 그래도 좀 아니 남자들도 좀 미남 배우가 필요하잖아요. 최근 들어 나온 미남 배우 아닐까 그런. 선생님 어떠세요? 그 배우를 쓰는데 의사 배우를 못생기게 쓸 때랑 잘생긴 사람 쓸 때랑. 잘생긴 사람 나와야지 무슨 말씀이야. 그럼 여기 지성이나 이 정도 되는 배우가 나와야지 뭐. 네? 아 저도 여담이지만 저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짜잔. 그래서 그 병명이 대체 뭐냐고요? 사지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혈관 각화종, 시력과 상관없는 각막 혼탁, 땀이 전혀 나지 않는 난히드로시스, PIA, 즉 일과성 서열을 거쳐 거기다 최근 무한증이면 땀이 설사와 안 구토를 나요. 동반한 복통 증상까지. 따라서 진단은 파브리 디지즈.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영어를 많이 써요? 아 방금도 파브리병 안 하고 파브리 디지스. 아니 그러니까 의학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번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번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끼리 얘기할 땐 저도 한국말 별로 안 써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암호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그 영어가 말이에요. 미국인도 못 알아듣는 영어라는 거 아십니까? 산부인과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자이네콜로지 앤 옵스테틱스. 미국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섀도우가 그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이 어떻게 생긴 걸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그거 미국 일반인들도 아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를 들어도 절대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근데 의사들끼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의사들끼리도 류마티스 약이 있는데 약 이름이요. 저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무슨 딥 무슨 막 뭐 이집트 같은 이집트. 그래서 국가 의사가 류마티스 의사가 아니면 뭐라고? 아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의사들끼리도 또 모르는 게 있다. 아까 새로 생긴 용어들은 아주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냥 뭐 안티 류마티즘 드럭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 얘기하고는 무슨 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학회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니 우리도 의사인데 어떻게 말을 이따구로 만들 수가 있냐? 이집트 이게 영어냐 이집트어냐? 이집트어 같아요 무슨 뭐 아마 아주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아주 새로 나온 약들은 이름이 점점 막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무슨 거긴 마찬가지를 우리 통증의사들도 하는 것 같긴 하고 못 알아들어. 서로 못 알아들어. 정말. 이게 나오잖아 이게. 저라면 이런 상태면 딱 보고서 저는 떠오르는 병이 없더라고요. 떠오르는 병이 없다는 거가 딱 드는 순간 검사를 몽땅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 교도소에서. 파브리가 흔한 병은 아닌 거죠? 아이 좀 저는요 파브리병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들어보신 적은요? 20 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이야 30 몇 년 전이냐 의대 다닐 때 옛날에 무슨 강의 시간에 한번 이렇게 흑 지나가는 기억 그거밖에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진짜. 150명?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환자를 보는 의사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환자는 봤을 거예요. 근데 몰랐겠지.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 뭘 처음이니? 보십시오. 제가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이라고 안 한 사람 형이 처음이에요. 이거 이게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꾀병 환자들이 있긴. 근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꾀병이 아니었던 것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그 사람보다 많은 병을 봤으니까 당신은 꾀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좀 희귀하지만 다른 병이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 환자는 아예 처음 오는 병인데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 지성이 얘가 공부를 한 거예요. 지성이 얘. 하여튼 공부를 한 거죠. 성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XY 유전자고 여자들은 XX잖아요. 그 중에 X 유전자에만 있는 돌연변이랍니다. 혈우병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혈우병도 X 유전자에만 있잖아요. Y 유전자에 없고.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방 대사를 갖다가 방해해가지고 없어지지 못한 것들이 독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뭐 심장도 공격하고 신경도 공격하고 콩팥도 공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는 병이죠. 신약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7월 2일 날부로 아니 이게 먹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갈라폴드라는 거랍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 의사의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어떤 과거, 극복하지 못하는 과거들이 나오고. 근데 저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자기가 이제 진료 회진 돌던 환자분이 돌아가셨다고 되게 힘들어할 때가 레지던트 1, 2년 차 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는 죽음이 되게 익숙치 않아서. 네. 그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익숙해지지 않을 거. 그렇군요. 죄책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의사들. 환자가 죽는다고 죄책감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근데 막말로 환자 상태가 뭐 1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1년 먼저 돌아가신 거. 그런 경우.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땐 대부분 아닐 것 같거든요, 왠지. 의사가 아무리 이제 뛰어나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늘. 내가 대한민국 최고로 똑똑한 의사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의사 됐다고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 모를 수도 있지. 그날 모를 수도 있지. 병명을.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의사도. 왜 실수를 하냐면은 오토바이 200km로 맨날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의사들의 삶이 오토바이 200km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감각이 좋고 또 뛰어난 사람도 자빠질 수 있는 거죠. AI가 나오면 달라지려나? 로봇 의사? 생검 결과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검사까지 했는데도 정상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희귀한 확률인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포기하기 쉽죠. 근데 지성이는 지성이래 또. 주인공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환자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효소 검사 한 번만 더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시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그러다 다시 쇼크 오고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밤이 아니라고 나오면 그때 누가 책임지는데요? 이 얘기 나오죠. 어차피 여기서 돈은 할 일 없어요. 책임을 못 주니까 돈을 할 일 없으니까 전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원. 큰 병원을 가겠다는 겁니다. 큰 병원으로.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전원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해결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원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다가 제가 이제 저도 서울대학병원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런 전원을 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전원하고 가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검사만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동안 응급 환자들은 뭐 어떻게 하냐? 저 진짜 저희 딸이 지금은 괜찮은데 콩팥 이상으로 뱃속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날 다시 예약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초음파를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게 크게 심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막 슬프고, 근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네가 보내는 순간 환자 죽는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응급 환자면. 저번에 메디텔에서 그러니까 어떤 빨리 자라는 암은 2주 만에도 2배로 자라요. 그랬는데 그렇게 막 밀려 있으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좀 교통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간암 그렇게 커지는데 그런 사람들 먼저 가야 되고 교통 정리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병은 일단 무조건 크거든. 맞아. 예전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머리가 다쳐가지고 여기 피가 이렇게 콱콱 나요. 그 다음 환자는 피를 막 콱콱 토해요. 간염병은. 근데 그 환자 전에 온 환자가 누구냐면 5살짜리 여자애가 열이 나서 왔어요. 근데 이 당장은 5살짜리 애는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환자 보는 데만 얼마 걸렸겠어요. 한 사람당 1시간씩 걸려도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나지. 밤에 응급실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의사가 봐주지도 않는 이런 놈들을 만나.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니까 아니, 네. 아니 저 웃은 이유가 저 애기가 병원 자주 가네 얘는 5살 때 콧구멍에 콩을 넣어가지고 마른 콩을 넣어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위기 탈출 넘버원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콩 여기 콧구멍 넘어가면은 그냥 뭐 빼면 된단 말이에요. 빼면 되니까 했는데 딱 갔는데 저기 서울대 보라매 병원 갔었거든요. 심각한 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전 진짜 화난 건 뭐냐면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왔는데 접수를 해놓고 안 온 거예요. 안 왔다가 한참 있다가 왔는데 거기 의사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새치기 하면서 다른 사람 뭐 그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화나고 저도 화나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콩 들어가.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보라병원에서 있었던 아 진짜. 보라매요. 보라병원의 그런 배우. 하블이 혁진입니다. 그래 이름 부르지 마. 나도 이제 3년 차야. 선생님이라고 불러 이제 딱 그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저 의사들끼리 그 톡식한 얘기라고 부르죠. 그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톡식한 그 의사는 굉장히 톡식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말에 독이 있다 이런. 독이 들어가 있죠. 모든 말에 가시가 이 있다. 가시 정도가 아니고 좀 비수. 그러면 비수. 이런 분이 있다는 거네요? 있죠가 그냥. 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병원에 있어요. 보였어요. 아 병원에 있어. 다 병원에 의사 있어. 하나. 어떨 땐 나도 그랬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톡식한 얘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바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이런 거죠. 네가 바보 같은 의사라서 환자가 이렇게 됐고 네가 바보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톡식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될 위로 판에.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톡식 의사 나와야 돼 당연히. 톡식한 사람. 아 저는 고증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캐릭터상으로 넣은 건지 알았더니 의사 중에는 꼭 있다는 거. 꼭 남자 이거 파이. 당연히 다른 데서 쓰는 말인 줄 알았다. 이게 또 의학 용어였구만. 저 오소독소 이러네요. 오늘 모신 선생님은 아주 오소독소 하신 분입니다. 이러시고 오소독스한 학자. 아주 죽을지도 몰라 이거 나가면. 뭐 오소독소는 많이 쓰는 말인가요? 그거는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홍 박사님만 쓰는 걸로. 옵세라는 말은 있어요. 옵세시브. 이게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라는 게 있는데 강박 장애라고 부르죠 우리가. 집요하게 막 이렇게 확 파는 거야 너무. 그런 사람들은 야 옵세 온다. 옵세. 그래. 이제 뭔가 좀 깨달았죠? 다시 돌아오니 역시 만화책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나요? 만색이네. 만화책 이거 좀 아니 만화책 맞아 이거. 아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니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을 시간이 있어야 말입니다. 없다 보니까 당직실에 가면 만화책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만화책. 그거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저 만화책 원래 좋아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드라마가 시작되겠죠. 이제 의사로서 또 아까 포기하는 거 몇 가지 나와 있죠. 뭐 그냥 안락사도 일종의 포기죠.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보내는 거. 전원도 포기이고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야 되겠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의학 드라마 원래 절대 안 보는데 그 의학 드라마 왜 안 보시는데요? 일단 퇴근한 것 같지가 않고 중간에 장면을 보면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저런 게 어딨냐. 뭐 그런 게 많고 나중에 막 의사들끼리 뭐 연애하고 간호사가 뭔 연애를 이렇게 많이 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 심오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한 가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집니다. 의사 요한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됐어. 이 정도 됐어.